네, 내 주식을 부탁해. 목요일에 두 남자 좀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MBN골드 박수범 매니저 앞서 잠시 만나보셨는데요. 그리고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 오늘 함께 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또 시청자분들께 저희가 선물 여전히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신 분 한 분, 그리고 생방송 나간 화면을 촬영을 해서 메시지와 함께 샵 2034로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엄선을 해서 한 분께 또 선물을 드립니다. 오늘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좋은 분께 좀 선물이 갔으면 좋겠군요. 자, 오늘의 특징주 5종목 저희가 간단하게 오픈만 해드렸는데 이제 권지현 아나운서가 속속들이 주요 이슈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듣고 오시죠.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DL건설입니다. 오늘 건설주들이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조절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건설주들에 대한 투심도 회복된 듯한데요. 앞서서 국내 건설사들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부동산 PF 부실 우려로 유동성 위기가 대두된 바 있었는데 오늘 동부건설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또 DL건설 같은 경우에는 6%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는 바로 동진세미캠입니다. 동진세미캠의 EUV 포토레지스트가 삼성전자 양산 라인에 처음 적용됐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앞서 삼성전자는 EUV 포토레지스트를 전량 수입에 의존해 왔었는데요. 동진세미캠은 포토레지스트를 처음으로 국산화한 회사가 됐습니다. 납품량은 아직 소량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매수세가 몰리면서 3%대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특징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파와 함께 용평 리조트의 주가가 오늘 시장에서 강세였습니다. 그동안 따뜻한 날씨로 스키장들은 개장을 미뤄왔었는데 강원 지역 스키장들이 개장을 다시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오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전문가분들의 의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바로 지앤원 에너지입니다.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이 전일 방한했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전문업체 지앤원 에너지의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지앤원 에너지는 제2롯데타워, 또 서울시 신청사, 한국전력 신사옥, 또 네이버 제2사옥 등의 지열 냉난방 시스템을 수주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온 메가 프로젝트 사업 참여 기대감에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마지막 특징주는 바로 카카오입니다. 전일 파월 의장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나스닥 지수는 무려 4%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할 시기가 빠르면 12월에도 올 수 있다라고 발언한 건데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오르자 우리 국내 증시 대표 성장주 네이버와 카카오가 오늘 시장에서 동반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과연 어떤 종목에 좀 점수를 후하게 줘야 될까요? 일단 두 분이 선택하신 탑픽 종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지금 박수범 매니저는 카카오를 탑픽 종목으로 주셨는데 정태근 팀장님은 엄지척이 안 보입니다. 없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이 중에 하나도 볼 종목이 없다는 그래요. 의견 같으신데 자, 그렇다면 박수범 매니저님의 탑픽 종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카오를 꼽아주셨어요. 이제 성장주들에 대한 투심이 좀 돌아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매니저님? 네, 저는 좀 이제는 심리적으로 좀 안정적인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좀 미국 쪽에 보면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서 구글이나 알파벳이라든지 메타도 마찬가지고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이제 빅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반등을 간밤에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분명 카카오라든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그런 미국 쪽의 빅테크 회사들과 주가 움직임이 동조화를 좀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저는 카카오도 이제는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위치가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면 카카오의 앞으로의 성장 가치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언더퍼폼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만 수급이라든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더 좀 적극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카카오는 앞으로 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좀 전환되는 흐름들 좀 기대해 볼 만하고 그리고 요즘 또 국내 시장들 보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 NFT라든지 관련 종목들이 좀 잘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VFX라는 이제 특수 촬영하는 회사들도 또 마찬가지죠. 맥스트라든지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보게 된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주가가 움직여준다는 건 분명 이런 대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회사들에겐 긍정적인 하나의 또 주가 상승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상승 쪽으로 추세를 형성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시면서 카카오를 탑픽으로 주셨어요. 네, 예. 계속해서 그럼 다음 종목들의 네.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바로 DL 건설인데요. 자, 두 분의 의견 어떠실까요? DL건설이요. 네. 두 분 다 일단은 예스를 주셨어요.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태근 팀장님께 여쭤봐야 되겠는데 일단은요, 먼저 여쭤봐야 될 게 탑픽 종목이 없어요. 네. 없으신 게 맞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근데 왜 종목별 저만 나오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만 예. 그럼 이제 들어볼 거예요. 네. 앞서 박수 매니저님 많이 나왔으니까 한번 좀 잡아드려야죠. 네. 자, 그 예스를 주셨는데 네. 이 참 희한한 게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이야기 나오면서 뭐 시장에 좀 여러 가지 나타났잖아요. 네. 지금 카카오 쪽도 마찬가지고 오늘 건설주들이 전반적으로 네. 특히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펑펑 뛰는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네. 이게 자연스러운 건지 이게 얼마나 점수 줘야 될까? 근데 예스 주셨으니까 네. 좋아 보인다는 거 얘기 아니겠어요? 이게 참 건설 일단은 업종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스를 주는 게 맞는데 네. 건설 업종도 종목은 예스를 저 주시나요? 종목이 싫다라는 거죠. 그럼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네. 좀, 예. 일단- 이야기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 예스를 한 이유는 최근에 순환매가 좀 빨리 돌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 컨텐츠에서 이번 주 주에는 우주항공, 오늘은 또 이제 건설까지 네.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테마가 계속 순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관심은 가져야 된다는 걸 봐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 찾다 보니까 참 머리가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출발은 그건 것 같아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알 호가이 사우디 자치행정주택부 장관이 면담을 했는데 여기서 출발 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이 알 호가일 발음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알 호가일 장관께서 네. 이게 지금 사우디 같은 게 주택부 장관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지금 자치행정부 주택부 장관이 또 따로 있는 건데 그 2015년도에 취임을 해가지고 지금 네옴 메가 프로젝트의 이사를 맡고 있는데 이 네옴시티의 사업에 상당히 좀 깊게 관여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또 건설주를 또 이제 끌어올리는 요인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태형건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태형건설은 이게 지금 공항동 그 강서구 공항동에 이제 재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서희건설에서 태형건설로 바뀌어 버렸어요. 네. 시공사가 바뀌게 되면서 아마 그런 연유 때문에 아마 태형건설이 오늘 강세를 보인 것이 아닌가라고 좀 봐지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중소형 건설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들은 오션 시장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거나 오션 시장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본다라는 건 이전부터 테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고 어쨌든 알 호가일 이 장관이 또 서울시장을 만났다는 점 이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게 되면서 일단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ABCP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부동산 PF와도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연결시켜 보게 된다면은 어쨌든 부동산 PF 차환 부담 완화 가능성, 그러니까 자금 압박 완화, 뭐 이런 것들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요인들이 있는 상황들 속에서 건설주는 한동안 많이 좀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네. 소외가 됐고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부각이 된 DL건설 같은 경우도 퍼 기준으로 보게 되면 2.2배, 동부건설 상가 같지 않습니까? 여기 2배, 퍼 기준입니다. 진흥기업 같은 경우도 1.34배.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부각이 됐었던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퍼가 14배 정도 되거든요. 이것도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삼성물산이 이제 14배 정도 되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중소형 건설사라든지 DL건설 같은 경우는 엄청나네요. 1배에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저평가라는 핑계를 또 갖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찌 보면은 서울시, 네옴시티, 그리고 금리, 저평가 다 쏟아부은 거죠. 네. 다 모든 쏟아부어가지고 호재들이 다 작용을 했네요. 이 상승을 다 이유를 만든 거예요. 네. 거기다가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일단 삼성물산하고 지능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삼성물산 예전에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 좀 패스를 하고 지능기업이 또 연관성이 있더라고요. 그 리야드 국제신공항 연료저장이라든지 보급시설 공사 이력이 있는데 요게 또 네옴시티와 좀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연결이 있다기보다는 뭐 사우디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네옴시티가 처음 부각이 되게 되면서 한미글로벌 같은 회사가 사우디 쪽에 어떤 그 사업에 대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큰 폭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지능기업이 아마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어쨌든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또 딱히 제가 볼 때 이유가 없어요. 그냥 순환매라는 관점 외에는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소외가 돼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어떤 업종을 올릴까라고 딱 보다 보니까 건설업종이 싼 네.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가장 큰 이유는 그거밖에 네. 솔직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지금 화물 파업 관련해서 뭐 건설 현장들이 중단되고 뭐 네. 줄도서는 우려 뭐 이런 기사도 있긴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약간 좀 벗어날 것으로는 좀 보시나 봐요, 그래도. 아니요, 벗어나지 못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어떤 종목이나 시장의 어떤 현상을 볼 때 이슈의 우선순위 이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종목을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또 건설업종을 예를 들게 되면은 국내 쪽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옴시티라든지 뭐 저평가 이런 이슈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 업종을 움직이는 누군가가 있겠죠? 누군가인데 이 누군가가 어떻게 본다라면은 안 좋은 국내 사정보다는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금리라든지 저평가라든지 이쪽과 네. 연결시켜서 이슈의 우선 측면에서 봤을 때 좋은 점을 현재 부각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30만 좀 말씀드리면 안 좋은 부분은 지금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미분양이라든지 그리고 착공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전에는 봤지만은 또 지금은 안 보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런 것 같아요. 그때그때 보고 싶은 것만 보는 현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건설이 지금은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쪽으로 어떻게든 좀 끌어올리려고 좀 하는 게 있다라는 것도 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L 대림건설보다는 삼성물산 같은 기업을 차라리 그래도 네. 보겠다라는 의견이었어요. 오늘 예. 지능기업은 17%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도 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네? 했었더라고요. 상한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 두 종목 눈여겨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두 분의 의견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랜만에 등장한. 두 분 다 노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도 기술 개발 열심히 한 기업이어서 이게 좀 뭔가 호재거리가 나오나 싶었는데 근데 말이죠. 사실 이 국산화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그래요. 이야기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수롱 매니저님께 한번 반도체, 이제 여쭤보도록 반도체 할게요.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심리가 안 좋다 보니. 네. 예. 네, 뭐 지금 이제 반도체 좀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죠. 예.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SK 하이닉스, 특히나 SK 하이닉스가 좀 좋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라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에 맞았는데 문제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동안 투자를 상당히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단기 차익금도 많이 좀 늘어났고요. 부채 비율이 많이 좀 늘어났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최근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좀 더 관망하는 추세가 좀 많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4, 4분기 들어서 계속해서 지금 오늘 또 뭐 11월 달 무역 수지가 발표됐는데 보니까 마이너스라고요. 거의 뭐 8개월 동안 지금 무역 수지가 마이너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반도체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면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곳이 보면 중국입니다. 50% 이상이 거의 중국으로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중국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내용들이 좀 나와주고 있고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이제 시위가 좀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폭스콘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근로자들이 이탈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정치적인 이슈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데 여기까지 중국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까지 나오다 보니까 최근에 분위기는 좋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간밤에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든가 그리고 소위 해서 마마, 팡주 뭐 이런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통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또 강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판단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박스픽 움직임으로 삼성전자 그렇다 해서 크게 조정을 받지는 않는다라는 관점입니다. 다만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내려놓고 시장에서 좀 주도 업종으로 갈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세미캠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 이제 전방 쪽의 산업이 좋아야지 동사마치 포토레지스트라는 제품을 만들어서 또 삼성전자에 좀 납품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을 높일 수가 있는데 전체적인 매크로 반도체 매크로 흐름이 안 좋다 보니까 동시세미캠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조금 한번 지켜보는 관망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동진세미캠 오랜만에 좀 가보려나 싶은 생각도 있으셨을 텐데 일단 그래 추가로 네. 주신 의견이 있으세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업황적인 부분하고 이게 종목 자체적인 부분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어쨌든 삼성 라인에 일단은
공급이 되고 있다. 네. 요것만 보게 되면 주가 가야 되는데 왜 안 가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전자신문이라든지 뭐 얼른 그 IT 매체 좀 참고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게 지금 해외 공급사 문제 때문에 국내 쪽으로는 조금 더 늘리기가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정이 30개, 50개 많은 공정들인데 그중에서 하나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표면적으로 나온 뉴스 대문장만이 제목만 보게 되면은 아, 삼성에 들어간거나 이제 대체가 되는구나 좋게 볼 네. 수가 있지만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한 개 공정 정도 들어가게 되면서 말 그대로 테스트 수준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도입 여부가 미정인데 이거는 지금 벨기에라든지 일본 쪽에서 기존에 공급받는 회사들과의 어떤 트러블이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추가 도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정적인 성능에 대한 부분도 아직 확인은 안 됐다라는 얘기가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정이 한 5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많은 공정들 속에서 어디에 들어간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이 뉴스로 인해서 동진 세미캠을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좀 판단이 들고 11월 14일 날 뉴스 나왔잖아요. 텍사스 킬린의 반도체형 공정재료 이 공장을 만들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만들기 때문에는 미국 쪽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미국 현재 IRA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국내 쪽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텍사스 킬린 쪽에 반도체용 공정재료 만드는 이 공장이 완공되고 나면은 아마 삼성 쪽에 공급되는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직은 뭐 테스트 수준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용평 리조트인데요. 아, 스키장이요. 네. 두 분 다 노의견을 주셨어요. 오늘 밑꼬리를 너무 길게 달고 내려오긴 하더라고요.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좀 손실이 크실 것 같은데. 그 말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좀 그래도 스키인구가 늘지 않겠어. 이게 좀 한철 장사긴 하잖아요. 네. 자, 이제 박소문 매니저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제가 두 분 다 노를 주셨으니까 이 의견은 저 정태근 팀장님께 좀 네. 여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에 이제 동진세미킹 같은 경우는 이제 네. 매니저 의견을 듣고 좀 보충 점수 좀 주긴 하셨습니다만은 자, 용평 리조트에 대해서 도저히 스키장 좀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스키를 안 타요. 예. 제가 일단 스키를 안 그래서 타요. 그거는 이제 사견이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네. 뭐 이제 그 의견을 리오프닝 좀 수혜도 들어봐야 될 수 돼요. 있고. 네. 네. 근데 그 스키장이 아무래도 그 백신 패스의 피해를 봤다라고 보기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용평 리조트가 스키장뿐만 아니라 골프장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네. 아시겠지만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백신 패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리오프닝 어떤 수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오히려 들고 코로나 수혜주였다.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아까 제 사견을 제외하고 객관적인 어떤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스키장 같은 경우 보통 11월 중순부터 영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람을 끌어오게 되면 예약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2월 달이 예상보다 너무 따뜻하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망쳤어요. 망쳐가지고 어찌 보면 이렇게 속된 표현을 쓰자면 올해 장사를 좀 망쳤다라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 스키장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10년 전과 비교해 보게 되면은 2012년 이때 당시에 스키 인구가 680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보게 되면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은 213만 명으로 3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스키라든지 스노우보드 용품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마이너스 26% 정도 판매가 부진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사는 곳이 역삼이다 보니까 언주로 쪽으로 쭉 학동 쪽으로 넘어가는 언주로로 가다 보면은 양 사이드에 이게 스노우보드라든지 스키용품 파는 가게들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요즘 문 닫은 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뭐 감안을 해보게 된다라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수혜가 과연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라는 물음표가 좀 들다 보니까 일단 노라고 말씀을 드린 게 맞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예. 참 어렵네요. 네, 일단은 뭐 그대로 봐야죠. 일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지앤원 에너지에 대한 두 분의 의견도 오늘의 확인해 마지막 보도록 종목이죠?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좀 두분 다 녹아 노를 나왔어요. 주셨어요. 야, 사실 박수 매니저. 예. 네, 오늘 네옴시티 관련해서 좀 급등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네옴시티 수혜주 우리 매니저님은 좀 안 좋게 보시는 걸까요? 네옴시티 수혜주를 안 좋게 보는 게 아니고요. 네. 동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지열을 이용해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만들고 있는 부분들인데 네. 과거에 아시다시피 그런 지열을 이용한 발전소를 만들려고 하다가 경주라든가 포항 쪽에 지진이 한번 일어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크게.
뭐 그래서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지열 관련된 발전소에 대해서 옛날에 비해서 좀 위험하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심이 좀 낮은 편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뭐 네옴시티의 하나의 또 친환경 에너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네옴시티랑도 어느 정도 이제 조인이 되고 얘기가 될 수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뭐 하지만 동사가 지금 뭐 그 부분을 떠나서 동사 지금 최대 주주가 이름이 리튬 코리아예요. 예. 리튬 코리아인데 동사를 약 70억에 주고 또 인수를 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에논 에너지가 지금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인데 최대 주주가 되는데 70억을 투자하면은 최대 주주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부분은 뭔가 지금 현재 지에논에서 하고 있는 사업 자체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잠깐 제가 재무 상태도 봤는데 영업이익이 계속 적자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뭐 오늘 같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주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항상 우리가 합리적인 이유와 합리적인 이슈를 통해서 뭔가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주식의 매수정을 잡고는 싶지만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진원의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뭔가 좀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을 뭐 자주 바꾼다든가 아니면 그리고 뭐 대주주가 자주 바뀐다든가 뭐 그런 종목들은 지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어서 그래서 진원의 에너지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괜찮아 보이지만 네. 구조적인 뭐 실질적인 최대 주주와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좀 어려운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지에논 에너지의 실적이나 영업이익은 좀 부진하다. 너무나 가파르게 사실 상승한 종목이기도 그러니까요.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네. 두 분 다 일단 노를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참고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간밤에 파월 회장이 발언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4%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네. 우리 증시 상승폭은 조금 미미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만이 1% 네.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파월 회장의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12월 이제 좀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까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국내 주식시장은 이 파월 회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막 종목 장세가 막 일어나고 네. 있잖아요. 근데 네, 앞서 그렇죠. 카카오 설명을 주실 때 네네. 뭔가 테크 종목들은 성장률이 뭐 추세가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은 지금의 이런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반전될 수 있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서 좀 네네. 질문을 드려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말씀드린다면 예. 저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수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가위는 우리가 좀 뭐 8월, 10월달, 9월달 그 정도에는 뭐 2,200포인트가 깨지다 보니까 증권사 리포트에서도 2,0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1,800포인트까지 내려갈 수 있다, 뭐 맞아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네. 저는 그게 현실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무리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경기가 위축되고 그에 대한 소비 지출이 좀 줄어들고 있고 뭐 그에 대한 뭐 기업들의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안 좋다 하더라도 뭐 PMI 지수를 보더라도 뭐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뭐 그런 부분들 심리적인 부분들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시장이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이유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스피의 자산을 우리가 따져봤을 때 PBR 상으로 우리가 계산해 보면 2,550포인트 정도는 돼야지 PBR 1배 수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야지만 하나의 또 자산 가치만큼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2,4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뭐 그리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도 너무 많아요. ROE도 잘 나오고 있는데 주가가 오히려 지금 현재 뒷걸음질 치는 종목들도 있고 뭐 그렇게 되면 저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약바이오 쪽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더 주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성장 기업들 같은 경우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면 저는 75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관점이어서 그래서 저는 혹시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요즘 뭐 시장 자체가 뭐 물반 고급기 반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시장 바라보면. 그래도 절대 시내버스나 고속버스를 타더라도
곳버스는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예, 지옥행으로 가는 버스니까 네. 절대 타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가 뭔가 달라지고 지금 지수 자체는 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대형주들도 힘을 낼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좀 달라지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어제랑 오늘의 대형주들의 움직임 보면 너무나 좋았습니다. 네. 수급적인 움직임도 좋았고 그래요? 그동안 억눌려 있던 부분들에서 상승 추세를 잡아주려는 대형주들이 많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면 대형주가 하나의 또 주도 업종처럼 상승하게 되면 코스피도 자연적으로 좋아질 거고요. 그래요? 코스피가 올라가진다면 당연히 코스닥도 상승을 같이 발맞춰서 동조화 현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좀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올라간다는 데서. 알겠습니다. 네. 지금 12월이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지가 참 관심사인데 정태근 팀장님 네. 뭔가 네. 의견이 조금 다르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슬슬 든단 말이에요. 앞서서 박성호 네. 매니저님은 성장주를 좀 이제 지켜볼 때가 대형주도 됐다. 그렇고. 대형주, 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태근 팀장님 왠지 다르실 것 같아요. 달라질 네. 것 같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가? 분위기는 달라질 것 같은데 네. 그 산타 랠리가 대형주가 아니라 지금처럼 중소형주가 될 것 같아요. 종목 네. 장세로만 네네. 이렇게 갈 것 같다는 거예요?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예. 오늘 만약에 이 금리 그 긴축 완화 버프를 만약에 받았다라면은 오늘 주도 업종은 중소형 건설사가 아니라 저는 IT가 나왔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네. 장 초반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렇지 못하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은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힘들구나. 그러니까 이 빠진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네. 더 올라가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장세를 언제와 많이 비교를 좀 하냐면 2018년 12월 달부터 네. 2019년 3월 달 그간까지 상당히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 비교를 하냐면 자 올해 전반적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발목 잡았던 요인이 뭐냐. 잘 아시다시피 기승전 어쨌든 연준의 긴축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 연준 긴축이 1년 내내 발목을 잡았고 이게 내년에 가서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손바닥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뭐냐면 2018년도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가지고 2018년 내내 발목 잡혔어요. 근데 그게 지속이 됨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달에 지수가 10% 넘게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20% 넘게 올라가게 되면서 1차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부터 연 내내 박스권 흐름이 또 나왔었거든요. 이 흐름이 아마 내년에도 재수없으면 재현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초반까지는. 그러나 내년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략 후각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상승이 그 10월 15일에서 11월 15일까지 2,500포인트까지 갔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상승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바닥을 다졌더라면은 12월 달에 산타랠리가 나오거나 아니면 내년 신년 효과가 분명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 제가 볼 때 너무 빨리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긴축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선반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음 어떤 모멘텀을 기다리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산타랠리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아, 두 분의 판단이 엇갈린 의견에서 네. 과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참 알겠습니다. 고민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종합을 해서 좀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 이제 이만 보내드려야 되겠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